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구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메탄올 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라오스 방비행에서 메탄올이 든 걸로 추정되는 술을 마시고 외국인 관광객이 잇따라 숨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배낭 여행객의 성지로 유명한 라오스 방비행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무료로 제공된 술을 마시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라오스의 유명 관광지 방비행의 한 호스텔. 여행 마서 이곳에 머물던 호주의 10대 여성 2명이 건강이 악화해 인접국인 태국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몸에선 고농도의 메탄올이 검출됐습니다. 관광객들이 메탄올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술을 마시고 있다라 사망해 우리나라 관광객 또한 주의가 필요함을 알린 보도였는데요. 라오스 방비행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술을 마시고 사망했다는 보도였는데 관련해 메탄올이 든 술에 대해 주의할 점을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보도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메탄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메탄올은 공업용 알코올 중 하나로 고체 연료, 부동액, 폐수처리 촉진제 등으로 사용됩니다.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과 냄새가 유사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 물질로 분류되는데요. 메탄올이 체내에 들어가면 메스꺼움, 구토, 복통 등 질병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최대 24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과호흡 및 호흡곤란으로 악화할 수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이사회는 메탄올 농도와 섭취량에 따라 사망률이 20에서 4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고 밝혔는데요. 메탄올 중독은 초기 30시간 이내 진단되면 치료를 받고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BC는 동남아시아에서 술의 양을 늘리기 위해 에탄올 대신 저렴한 메탄올을 불법 첨가하는 일이 흔하며 메탄올 중독은 인도네시아와 인도,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흔히 발견된다고 전했는데요. 미 국무부는 라오스를 여행하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건강 경보를 발령하고 영국 외무부도 라오스 여행객 안내 지침을 통해 허가받은 주류 매장이나 바, 호텔에서만 알코올 음료를 구매하고 병의 밀봉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항상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술에 붙어있는 라벨의 인쇄 품질이 좋지 않거나 철자가 틀렸는지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 대해 개최 전 어떤 논의가 오갈지 짚어본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는 175개국 대표들이 모이는데 플라스틱 생산 축소, 재활용 강화, 폐기물 관리 방안 등과 관련해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앞서 4차례에 걸쳐 위원회가 열렸고 이번이 마지막인데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머 생산 자체를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 관리에만 집중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섯 번째로 열리는 협상위원회의 목표와 쟁점을 소개하며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오갈지 짚어본 보도였는데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상황에 따라 나라마다 플라스틱에 대한 입장차가 있다고 전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이번 협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협상회의가 합의 도출 없이 폐막했습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적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엔 환경 계획의 주도로 추진됐는데요. 2년 전 우루과이에서 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이번 부산에서의 5차 회의로 국제적 협상을 완료한다는 게 유엔 환경 계획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러시아 등 산유국이 생산 규제를 거부했고
이후 다른 쟁점들도 의견이 갈리면서 한국 정부는 중재자 역할을 했으나 협약 성안을 이끌지는 못했는데요. 김한섭 환경부 장관은 우루과이와 프랑스, 케냐, 캐나다, 노르웨이의 절충안을 소개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 이행 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설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절충안이었는데요. 정부는 다음 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비록 5차 회의에서 협약이 성안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추가 협상 회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통해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 노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집은 중국인, 땅은 미국인. 우리나라 땅과 집을 사들이는 외국인들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외국인이 사들이는 추세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알린 경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땅을 소유한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53.3%로 가장 많고 중국과 유럽, 일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집 소유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55.5%, 미국이 22.5%, 그 다음이 캐나다, 타이완, 호주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어떤 지역에 어느 국적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소유 부동산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점 등을 알린 보도였는데 관련해 과거 캐나다에서 중국인들의 부동산 소유로 인한 문제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와 관련해 함께 살펴보면 좋은 정보를 시청자 톡톡 Y에서 살펴봅니다. 지난 2016년 중국인들이 캐나다 부동산을 마구 사들이면서 현지 부동산 중개업체는 매물이 없어 못 팔 정도였다고 합니다.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중국인들의 수요 급증으로 최고가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서 집값이 수백만 달러를 호가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밴쿠버 일대를 중심으로 수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 주택 취득난이 심화하자 캐나다 정부는 주요 원인으로 외국 자본, 특히 중국 투기 수요를 지목하고 지난 2016년 8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15%의 특별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15%에서 20%로 전격 인상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가파른 집값 상승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2023년 1월부터 외국인의 캐나다 내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근로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유학생, 난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직원 등도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캐나다 재무부는 외국인의 주택 소유 금지 조치 소멸시한을 올해 초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연장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